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남자 박희현입니다. 박한수 박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박한수 박사님이 함께 하시던 김봉환 선생님을 알고 제가 좀 배움을 같이 하고자 했는데, 어차피 귀한 선생님 강의를 듣는 거 저 혼자만 듣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김봉환 선생님은 김봉환, 김봉환 선생님은 강의 중에 말씀하시겠지만도 한자 있죠, 한자. 한자를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배울 때는 한자는 중국어고 한글은 우리말로 알고 있었는데, 김봉환 선생님은 그 옥편을 풀어가지고 한글과 한자가 같은 동시대에 탄생이 됐고, 그거 역시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을 주장하시는 학자시고, 그것을 아니, 주장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한자 일반적으로 그걸 또 거부하시는 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걸 이제 강의 듣는 와중에 한자풀이도 같이 겸용이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이해를 하실 것으로 되고요. 우리 김봉환 선생님 강의를 한 번만 딱 들어보시면 그 다음 주에 또 나오게 되실 것으로 저 확신합니다. 네, 우리 김봉환 선생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동 김문의 27세송 김봉환입니다. 우리 그 가문 파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제가 안동이라는 그 본을 받고 태어났고, 제가 글을 쓸 때 이렇게 보면은 작품에 옆에 보면 여기다 요걸 두인이라고 하거든요. 두인에 우리 일대조 성함을 저기다 새겼어요. 선자 평자인데,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 고려 후삼국을 왕건을 도와서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김자, 선자, 평자, 이분이 우리 일대조인데, 제가 저분의 이 선자, 평자를 왜 두인으로 쓰냐 하면은 어떤 글을 쓰든 조상한테 부끄럽지 않은 글을 쓰겠다라는 어떤 각오 때문에 저걸 이제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철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 선자가 갖는 의미가, 그 선자 있잖아요. 저거 베풀 선자요. 저 선자가 갖는 의미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가서 기회가 되면 그거 말씀드릴 텐데, 자, 본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장구벌레의 꿈이죠. 혹시 장구벌레가 뭔지 아십니까? 이 장구벌레가 모기유충이에요. 근데 제가 왜 장구벌레의 꿈이라고 이 강의 제목을 정했냐면요, 장구벌레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5차례 강의를 할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장구벌레냐? 그 뒤에 가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제 1강은 첨부학인데, 저걸 물어보면은 이제 이거 첨부학이란 말을 하게 되면 첨부학이 혹시 첨부경의 첨부학이냐 이런 걸 이제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고, 요 천부라는 이 부자는 말이에요. 고집 부자 또는 관청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때 과거에 저 한자가 만들어지던 그 시점에 세상을 다스리던 주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가 있었고 다스리던 주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스리는 주체를 갖다가 관청부자를 써서 마치 관청처럼 그 역할을 했다 해서 관청부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보면은 사람 인변에 마디촌자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저 부자, 저게 나눌 부자인데, 저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한마디로 갈래가 정해졌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대충 하고 뒤에 별 재미없는 이야기니까, 첫 번째가 강의 목적, 두 번째가 얼마나 유익한가. 천없는 학문이라도 뭐 저 애매한 소리나 해서 사람들 머릿속만 복잡하게 하는 거는 학문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학문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은 유익하지 않으면 학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수학처럼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산출해내는 수학처럼 또는 물리학처럼 유익해야 인문학도 유익해야 학문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유익하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겠고 예를 들어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3 뿌리 1 뿌리 2 했는데 그 다음에 취지를 했는데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들으시고 2시간 동안 제가 설명하는 걸 들으시고 만약에 여태 의심을 한다면 제 강의가 잘못됐을 거예요. 저는 이걸 100번, 1000번 검증을 했던 거니까. 그런데도 만약 여러분들이 신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제 강의가 잘못됐을 겁니다. 자, 강의의 목적을 제가 자부심이라고 썼습니다. 자부심이라고 쓰고 슬러시하고 한겨레라고 했는데 이게 자부심이라고 하면은 혹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 자부심이 얼마나 묘한 힘을 가진 건가 하면은 엄청난 거예요. 사전적 의미는 이 한글로 풀면은, 그 한자로 풀면은 스스로 자자 또는 비롯할 자자거든요. 부자는 질부자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짐의 무게로부터 비롯된다는 말이 자부라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짊어진 짐의 무게로부터 비롯된다는 게 자부라는 말인데 그게 뭔 소린가 하면은 내가 아까 전철을 타고 오면서 자리를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 다리는 불편하죠. 짐을 가령 들고 있다면 짐은 그 무게는 아마 배는 더 무거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일어서서 할머니한테 그 자리를 양보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힘들지만은 내가 짊어진 짐의 무게만큼 더 무거워졌지만은 내 마음에는 뭐가 자리 잡게 되냐면은 그 바로 자부심이라는 게 자리 잡는 거예요. 자부심이란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기꺼워하다라는 말인데 기꺼워하다는 말에 국어로 사전을 그대로 풀어내면 그건 뭔 소린가 하면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예? 기꺼워하다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이 거 있잖아요. 거 곱하기 2가 거예요. 이 한글이 사전은 그 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가는 길이고 그러면 내가 가는 길에 곱하기 2면 최상의 길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제 끄라고 하는 거예요. 기꺼워하다는 그러면은 내가 가고 있는 길에 어떤 최상의 길이라서 내 스스로 마음속에 뿌듯함을 느끼는 걸 갖다가 기꺼워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자부심을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은 그 국가에 충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 부모한테서 내가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그건 내 부모한테 저절로 효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한테 내 스스로 가는 길이 뿌듯함을 느낄 때는 내 스스로 사랑하게 되고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단초가 되는 겁니다. 그게 자부심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봐요. 그 역사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은 다 그 자기 권력 숨기려고 거짓말해온 조선의 역사 같은 이런 역사들이나 진화인들이 말하고 있는 저 역사들이나 다 거짓말쟁이 그 역사 왜곡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그 역사들을 갖다가 두고 우리가 어떻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냐는 거예요. 마찬가지 경우로 우리 부모님이 삶이 물론 나를 위한 건 내가 알겠는데 내 재산 물리기 위해서 자식들 조금 더 배불리기 위해서 가릴 것 안 가릴 것 무슨 투기다 뭐다 다 하면서 나쁜 짓을 해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님 삶에서 우리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근데 불효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음은 겉으로는 나 때문에 그런 걸 알지만은 실제 존경할 만지는 않지는 않거든. 사람 마음은 그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자부심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자부심이 그런 거예요. 제가 슬러시에서 한겨레 했는데 저 한겨레라는 자부심을 우리 국민들한테 돌려주고 싶은 거죠. 이 강의 전체 기획과 제가 또 하고자 하는 일이 결국은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부모한테 효도하고 내 스스로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사랑하게 만들고 우리 역사를 사랑하게 만들고 세계인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자부심을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겨레 있잖아요. 저 한은 있잖아요. 우리가 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할 때 한자인데 저 한은 그 한일이라고 하죠. 한자로 보면 한일 이렇게
지금 한일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걸 갖다가 연습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한 2달 동안 책 쓰느라고 옆에 칠판 이용하세요. 옆에 칠판 이용하세요. 옆에 칠판. 옆에 칠판. 아, 그게 좋겠다. 화이트보드. 자, 이게 한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한글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하에 니은이 붙은 거예요. 근데 한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늘 할 때 또는 하천할 때 어떤 영구적인 걸,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걸 그 하라고 해요. 근데 그 니은은 뭐냐면은 이거 이름이 니은이잖아요. 얘 이름이 니은이거든요. 이걸 왜 니은이라고 해서 니은이라고 했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국어를 배우고 알고 있으면서 이걸 왜 니은이라고 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자에는 똑같은 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걸 한자 이름은 숨길 은자라고 합니다. 한자 이름은 숨길 은자라고 하는 똑같은 글자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요 글자가 뭔지 아시죠? 자주 나옵니다. 이런 데 나오잖아요. 어진 사람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진 사람인 발이에요. 이걸 자 이름이. 어진 사람의 이름이 인인데 그 사람의 발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 발이 그러면 보통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 발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양쪽 발 뒤꿈치 인대가 전부 잘려서 다리를 진흙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는 분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대 환인이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발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걸 그래 숨길 은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다리를 갖다가 진흙바닥에 끌고 다니다 보니까 늘 진흙에 묻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긴 도포자락으로 스스로의 다리를 가리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숨길 은자, 감출 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은자죠. 요 니은 하는 거예요. 니자는 진흙 니자. 그 진흙에 내 발이 늘 감춰졌다, 숨겨졌다 해서 이 말의 이름이 니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한은 이 하늘에 대한 이분이 그 받침을 달아서 이거 하에 수족처럼 받침을 달아갖고 이 한자가 만들어졌는데 한은 그러면은 유일한 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한자를 쓸 때 일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자신의 지식 체계를 후대한테 물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분을 갖다가 우리는 결애라고 하는데, 그럼 결은 뭐냐? 그 별을 도정하고 나면은 껍데기 남죠. 그걸 결라고 하죠. 결은 뭐냐 하면은 그래서 격식이나 폼, 그러니까 격식이나 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결애 하면은 레는 우리가 물레방아 또는 수레 또는 그런 것들이 있죠. 물레 같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얘는 궤도를 따라서 계속 돌아가는 것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구한 세월 동안 계속 돌아가는데 세월이 우리 전대도 있었고 후대도 있고 우리도 있고 계속 세월이 돌아가는데 거기에 견은 아까 했던 격식, 표본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애라는 말이 유구한 세월 동안 한마디로 인류의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한결애가 그렇다는 거니까. 이분이 우리의 일대 환인이라는 분이 세운 철학 체계와 지식 체계가 우리한테 대물림 돼서 결국은 천년 만년 동안 우리가 세상을 리드할 본이 되는 민족이란 뜻이 한결애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 한결애에 대한 자부심을 제가 돌려주겠다라고 이제 이걸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이라는 글자 갖고 참 말이 많습니다. 여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요게 환국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저 글자가 무한자나무 한자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요 환이라는 이
이게 뻗칠금자거든요. 뻗칠금자인데 이 글자가 한마디로 석삼자를 가지고 이분이 철학체계가 삼극이라는 그 말로 설명이 돼요. 삼극이라는 말로 설명이 되는데 이분의 철학체계는 오직 삼으로 말을 해요. 이렇게 이런 개 같은 이런 개개자죠, 이런 게. 근데 이러한 뭐냐 하면은 통치 체제도 삼극으로 말을 하는데 동반, 서반, 무반 해갖고 세 개로 해갖고 통치 체제를 만들고, 그러니까 3이라는 근본 숫자를 가지고 세력을 확산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극이 3이라는 숫자가 천부를 말하는 절대적인 숫자인 거예요. 근데 이 안을 요 가운데를 갖다가 바꿔서 해일자로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땅, 하늘, 요거 가운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를 해일자로 넣으면서 마치 대낮처럼 세상을 밝혔다는 말이 이 뻗칠금자예요. 그럼 뻗칠다는 의미는 또 뭐냐면은 이분의 이 철학이 세상 널리 퍼져나갔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분의 철학이, 통치 철학이 뻗칠금자인데 그걸 나무에 비유하면은 무한자 나무와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 무한자 나무 뭐냐면은 근심이 없다는 나무예요. 버려질 게 하나도 없는 나무예요. 옛날에 절에 가면 반드시 그 한 나무씩 길렀답니다. 근데 얘는 열매도 맛있고 이파리는 약이 되고 줄기 껍데기 다 약이 되고 하다못해 그 씨앗까지도 버려질 게 없어서 걱정이 없는 나무란 뜻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면은 씨앗은 뭘 만드느냐면은 절에서 동그랗게 생겼는데 씨앗이 염주 만드는 거예요. 염주 만드는 건데 우리 묵주 만들고 하는 그게 무한자 나무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게 없다 해서 걱정할 게 없는 나무에서 무한자 나무로 가는데 이분의 사상이 바로 그 무한자 나무에 비유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나중에 환인이란 말도 나오고 환국이란 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상을 이어받은 나라가 환국이었단 말이고 이 최고 통치권자가 환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환에서 그 다음에 배달국으로 내려갈 때 글자가 환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나중에 이거 아웃라인만 하고 넘어가고 이 책에 자세히 나와요. 지금 신들의 비밀 문서라는 그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게 다 풀이해놨어요, 이걸 다. 그 조선할 때도 보면 들어가 있죠. 뻗칠금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안도 그렇고. 그러니까 환국을 거쳐 배달국을 거쳐서 고조선을 거쳐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내려올 때까지 이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같이 뻗칠금자가 천재의 사상이 들어가 삼국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국호는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냐라는 거예요. 누가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신라란 말을 제가 여기 써놨는데 그 신라를 제가 왜 넣어놨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도지라든가 아니면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이제 계보를 보면은 고조선에서 부여, 북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이런 쪽으로 맥통이 연결됐다고 말을 해요. 맥이 그쪽으로, 천부의 맥이 그쪽으로 연결됐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삼국유사라는 삼국유사의 신라본기에 보면 뭔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천부 진한 육부 사람들이 이제 육부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세우니까 그게 곧 신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진이란 말이 북진별 진짜죠. 세상이 북진별이 전체가 북진별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세상이 진나라를 중심으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조선의 주류 세력이 신라를 거쳐서 결국은 고려로 넘어갔고 고려에 넘어가서 이제 현대 조선으로 넘어갔고 현대 조선에서 우리한테 맥이 이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사단이 난 게 뭐냐면은 이 진화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진화라는 사람들, 이 진화족들이. 이거 하나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하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중국은 역사에서는 중국이 없어요. 어느 역사에서도 중국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존재를 안 했던 거예요. 쟤들이 1948년도에 국공내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장개석이가 국민당 장개석이 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면서 그때 줄여서 중공이라고 중공 중국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역사를 말할 때 절대 중국이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는 건가 하면은 계속 자 봐요. 그 중국이라고 하면은 세상의 중심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죠? 세상의 중심일 것 같은 자꾸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치가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동상을 거기다 세워놓고 그 말을 발표를 하게 되면은 자꾸 그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그 업적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쁘도 자꾸 그 사람이 연상이 돼갖고 사람 머릿속에는 그게 자리 잡는 거예요. 중국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꾸 그걸 대내해주고 말을 해주게 되면 그 머릿속에는 그게 아주 세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없었다는 겁니다. 1948년 이후부터 중국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역사를 말할 때는 절대 중국이라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진화라고 하는데 이 진화가 뭐냐? 이 천부 진한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천부의 그 환인 천재께서 또는 그 환웅께서 당군께서 이 사람들을 진화라고 불렀던 거예요. 진화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요 진은 너무 뻔하죠. 갈래지자 하는 갈래였다는 거예요. 이건 어찌나 짭니다. 어찌나 이게 설명을 해놓고 난 다음에 어찌 나라고 하느냐라는 뜻이에요. 이게 내가 다스린 땅이 맞는데 자 글자가 나올 때 똑같은 글자가 나와요. 이렇게 이쪽에 붙는 글자가 제방이 나오는 거고 이쪽에 있는 이쪽처럼 글자가 이 제방이 오른쪽에 붙는 글자도 나와요. 확연히 다른 글자입니다. 요거는 언덕부자를 말하는 거고 요쪽 거는 고럽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천재께서 직영하던 땅이고 내가 다스리던 땅이고 요쪽에 붙는 오른쪽은 고럽자는 내가 다스리던 땅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순기론자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 봐요. 내가 다스리는 땅이고 이쪽에 붙는 거는 남의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통치 바깥의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진화라고 하는 이유는 자 원래 내가 나의 한 갈래로 여기던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그 민족이 진화가 우리가 10간 12지라고 말을 하죠. 또 뒤에 가면 나오는데 그 지금 오늘 제가 2시간 설명해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시면서 한자 공부한 것보다가 월등히 많은 깨달음을 나가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자, 진화라는 이 말은 세상을 통치하던 절대자께서 나의 갈래였었어. 나의 한 변방에 이렇게 이분은 세상을 이렇게 봤거든요. 피자 조각이죠. 이걸 원이라고 하고 당신은 통치체제 전부를 말하는 거고 요 피자 조각 하나를 갖다가 그 미넘호락에 호라 그랬었죠. 그걸. 우리가 그래서 호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게 호가 요 진화라고 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한족이 다스리는 그 영토는 내 입장에서 봤을 때 피자 쪽에 하나에 불과한 땅이었었어라는 말이에요. 진화라는 말이. 그럼 우리는 진화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지 주인 무섬이었다가 자기 주인 목숨줄을 뜯어잡은 그런 아주 폐륜 아들이었으니까. 자, 여기까지는 얼추 설명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 얼마나 유익한가인데 제가 이 강의 제목을
이제 처음 오신 분이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제가 강의 제목을 장구벌레의 꿈이라고 적었습니다. 장구벌레는 모기 유충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장구벌레냐? 얘가 장구벌레예요. 근데 그 장구 실제 그림 갖다 놨는데 비슷하게 생겼습니까? 비슷하게 안 생겼죠, 전혀. 쟤네들은, 진화인들은 저런 문자를 두고 다 장구벌레를 갖다가 상형 문자로 만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얘를 상형으로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얼토당토 안 되는 이야기고, 지금부터 이제 정말 심오한 철학 세계에 들어가는 거고,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마디로 제가 왜 20년 동안, 지금 24년째 공부를 하고 있는데 24년 동안 이 젊음을 다 바쳐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적절한 문자가 돼서 제가 갖고 왔고 그걸 이제 근거로 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이에요. 마음까지는 남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여전히 드라이버 들고 다니고 몽키 스패너 들고 다니면서 엔지니어로 살았습니다. 근데 40 되고서부터는 우리 형님이 지금 오셨는데, 형님 제가 오늘 뭔 이야기 할 것 같습니까? 우리 형님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또 어릴 때는 저를 이제 가르쳐 주신 분인데, 한마디로 형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반듯하게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 동네 애들한테 맞고 들어오면은 우리 형님한테 이러면 우리 형님은 나를 오히려 꿀밤 때리는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남들의 형처럼 형이 가서 또 다른 동네 애들 때려줬다거나 하면은 나는 이렇게 아마 자신감 있는 남자로 못 컸을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렇게 마음까지 그렇게 사업 잘하던 사람이 사업 집어 던지고 이 공부를 했던 이유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가 이제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그래요. 제가 호를 하나를, 여기 이제 인파라는 호를 지금 하나를 받게 됐는데, 제가 글씨를 좀 쓰고 하니까 제게는 서성격이었던 운파, 저기 계시죠, 분이. 운파 선생님하고 야림 선생님이 계셨는데, 야림자 임자를 따고 고개 파자에서 파자를 따갖고 인파라는 이름을, 호를 별호를 지어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갖고 오실 때는 물결 팔자라서 갖고 숲의 물결이라고 이렇게 해서 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을 받는 순간에 정말 묘한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 타잔 영화 있잖아요, 보면은. 엄청 깊은 숲이 막 물결을 이루는, 그거 딱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숲속 안에 있는 막 수많은 동물들, 숲이 품 하나 길러주는 숱한 동식물들, 이런 거 생각하니까, 야, 정말 내게 운명 같은 이름이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부터는 그 전에 형님이 가르쳐주던 명심보감이나 이걸 다시 그리게 됐고, 그때부터 명심보감을 100번 서기부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제 공부가 다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사서오경을 다 공부를 했는데, 사서오경을 전부 다 100분 이상을 쓰고 그렇게 해석하고 공부를 했던 거예요. 희한한 공부를 한 겁니다. 근데 저 모기 문자가요, 자, 우선 제가 왜 장구벌레라고 하는 건지는, 예, 전혀 개연성이 없잖아요. 그죠? 생긴 것도 그렇고. 근데 요 문자를 제가 이제 풀어드릴게요. 요 글자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돼지해 머리 두자입니다. 이름 이상하죠? 요거는 벨예자입니다. 벨예자. 그러면은 돼지해 머리 두는, 얘는 내가 나중에 설명하겠는데, 요거는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우두머리란 뜻입니다. 우두머리라는 거는 뭐 어떤 무리의 두목이란 뜻 아니에요? 근데 우두머리가 뭐냐 하면은, 풀어보면은, 우는 소우자고, 두는 머리 두자. 머리, 우두머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글자가. 근데 우리 일대 환인이라는 분이,
젊은 시절에 견우로 불렸었어요. 소떼를 끌고 다니는. 그래서 그분이 세상에 최고 우두머리였다는 말이 이게 이 머리 두자예요. 근데 돼지해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던 진화인들이 이 한자를 탈취하고 가서 왜곡을 하면서 12지 중에 제일 안 좋은 갑을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할 때 돼지 해자를 쓰고, 돼지 해자는 누구냐면 이거 짐승 같은 놈이거든. 이거 완전히 그 나라 국민성이 뭐냐면은 지가 산 오물에 뒹굴며 살면서 주인이 꾸정물만 줘도 꼬리 흔드는 그런 족속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해나라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문자를 탈취해 가서 보니까 이 우두머리라는 게 인정하기 싫거든, 이 사람, 진화인들은. 그래서 돼지해를 앞에 갖다, 이거 돼지 해자잖아요. 돼지 해자를 앞에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돼지해 머리 두가 이상한 머리, 글자 이름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런 것이 역사가 왜곡된 실제, 문자 왜곡된 실제 사례란 이야기, 이런 것들이. 빼도 박도 못한 이야기죠. 근데 이게 우두머리인데 왜 우두머리를 표시한 건가 하면은 잔잔한 바다에 섬이 하나 우뚝 있는 거예요. 또는 정말 평평한 평지에 태산 같은 게 하나 산이 우뚝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두머리를 표현한 거예요. 일대 환인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근데 벨예자는 뭐냐면은 검이나 칼, 검이나 낫으로 풀을 베대든지, 검으로 사람 목을 치든지 베내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이건 베는 데 있어서 우두머리라는 말이에요. 그게 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거럴이라는 이름이 붙죠. 거럴이라는 이름이 붙죠, 그죠? 이 거럴이, 이거에, 문자가 설명하려는 게 거럴이고, 문이라는 거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문은, 우리 원방각 잘 아시죠? 기억년, 뒷걸리엇 할 때, 네모가, 우리가 원방각의 방을 뜻하는 거예요. 네모는 이 땅을 뜻하는 거예요. 우는, 아야, 어요, 오요, 우유 할 때, 우가, 우리가 우공이산 할 때 우가 그 우를 뜻하는 건데, 이분은 허수아비처럼 들판을 지키면서 주인이 없어도 곡식을 지켜주는 자기 역할을 다 하는, 책임을 다하는 절대 수호의 신을 우리는 우라고 말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는 이 세상을 지키는데 절대적인 하나도 거침없이 결국은 이 땅을 위해서 봉사한 사람을 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니언이 붙은 게 아까 말했던 천재께서 다리가 없는 천재를 뜻하는 글자가 니언이라고 했잖아요. 니언이 붙은 거예요. 이분이 세상을, 이 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 보면은 아까 저기처럼 저런 문자도 있는 거예요. 이런 문자도 있고. 그러면은 문이라고 그러니까 인간 세상을 위해서 이분이 만들어 놓은 그 중에는 문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이 여러 종류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도 있고 이런 문도 있고. 근데 이거 지금 모기문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이 배내는 데 있어서는 최고 우두머리였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 세상에 악을 도려내고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거친 숲속을 정리한 나처럼 세상을 말끔하게 만들어서 사람이 살기 편한 세상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데 있어서 최고 우두머리였다는 말이에요, 이 문이. 근데 예를 보면은 벌레 충자를 앞에 붙여놓고 이제 모기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벌레가 말입니다. 이 벌레가 꾸정물에 살아요. 정말 사람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꾸정물에 살아요. 그런데 발도 없고 손도 없어요. 그리고 먹이 사슬의 최아래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미꾸라지가 됐건 뭐가 됐건 쟤만 보면 한장으로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미꾸라지가 한 마리가 쟤 잡아먹는 마리수가 거의 한 500마리, 1000마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 사슬의 최하에 있는 짐승이 요 장구벌레예요. 근데 얘가 이제 모기가 딱 되는 거죠. 이렇게 우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번데기가 됐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모기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먹이 사슬의 최하에 있던 제일 꾸정물에 살고
뭐가 내놓으라면 무조건 목숨 내놔야 했던 저 짐승이 날개를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지 몸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날카로운 창을 갖는 거예요. 또. 그리고 지 몸에 수백 배, 수천 배 되는, 수만 배 되는 짐승을 마음 놓고 공격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사람마저도 귀찮게 만드는 거죠. 이 모기가 우아해서, 장구벌레가 우아해서 모기가 되는 그 순간부터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피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예요. 근데 왜 이분은 천재께서는 저기다 벌레 충자에 그럴 문자를 써서 모기 문자라고 했냐면은, 장구벌레, 저 벌레가 우리는 학문을 이야기를 할 때 말이에요. 배우는 과정이 아무 힘도 없어요. 배워보면은 그 배움 과정이 도대체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한글 한글 배워가는 과정이 너무 지나도 힘들어요. 마치 저 장구벌레처럼 무능해요. 배우는 과정이. 근데 어느 정점까지 딱 올라가면은 정말 날카로운 창을 갖고 날개를 가진 모기처럼 뭐든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기 문자를, 이 그럴 문자를 넣어서 만들었는데, 저 장구벌레는 뭐냐? 왜 저 장구벌레라고 했냐? 저 벌레를. 저 벌레는 있잖아요. 이 모기가 되는 데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장구는 뭐냐? 우리 이런 속담 있죠? 장구를 쳐야 춤을 추지. 어떤 판을 벌리고 개혁이라는 걸 이루려다 보면은 누군가가 장구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구, 이 모기가 세상을 공격하는데 넌 마치 학문을 갖춘 사람이 세상을 개혁하는데 앞장서서 장구 치는 것처럼 문이 절대 무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장구처럼.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데는 문이 가장 앞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총칼 든 혁명은 없는 거예요,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총칼 든 혁명이 지들 권력 다툼한 거지, 이게 어떻게 혁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군부가 했던 혁명도, 저 예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했다는 그 혁명도 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총칼 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 혁명이라고 합니까? 혁명은 문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자, 얼마나 유익한가는 바로 제가 40살까지 잘 살던 사람이 모든 걸 팽개치고 이 학문에 몰입을 했던 이유가 결국은 제가 어떤 일을 강요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강요받은 부분은 바로 이 세상을 바로잡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뭘 하느냐?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모으고, 정말 대통령 할 만한 사람도 데려오고, 모시고 오고, 장관 할 사람도 또 모시고 오고, 그래서 제대로 된 학문을 탑재하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로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 문이 할 역할은 장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역할은 장구 두드린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모셔가 오고 저 앞에 앉혀놔주면은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서 저는 이제 사단법인 55,000 사업단 저 정관을 만들어 놨는데, 정관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1등 국가로 만들 5대 혁명과제를 그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걸 들어본 사람들은 그 다 기함을 해요. 정말요. 우리 대한민국을 제일 1등 국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한마디로 대통령 한 10명은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약 사항을 갖다 저 정관한테 넣어놨다니까, 진짜. 그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일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대통령 될 사람도 올 테고, 국회의원 될 사람도 올 테고, 그러면 저 거짓말하는 쟁이들을 우리가 쫓아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1등 국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뿌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학문의 뿌리가 뭐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제가 요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12 띠죠. 띠죠, 그죠? 우리는 저걸 갖다가 이상하게 점 보는 데 쓰고 이러더라고. 근데 점 보는 데 쓰기는 해요. 저게 주역에 보면은 그 64괴가 있죠. 근데 건이청, 권이지를 빼내고 뒤에 하수, 기재, 미재, 기재 빼면은 60갑자가 남습니다. 이게 식간 12지를 경우에서 한번 한 게 갑자, 얼추, 병인, 정묘, 기사 하는 게 그게 6갑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의 수단이 맞기는 맞아요. 근데 주역이 말하는 점은 가장 기초적인 수단에 해당하는 겁니다. 주역을 공부를 해서 점에 의존해야 되는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주역은 점을 안 봐도 미래를 알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계로 가게 되면은 어떤 예언 같은 게 와요. 그 다음 단계로 가면은 예언만 받으면 답답하죠.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예언 받으면 더 답답하고 못 사는 거예요. 그때는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까지 줍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한 바람직한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야 주역의 궁극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세상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위한 설계를 다 끝냈고 마쳤고, 그래서 일을 시작하려고 오늘 첫 자리 여기 딱 쓴 겁니다. 자, 띠가 뭐냐? 우리가 띠라고 말합니다. 이 띠는요, 머리띠, 허리띠 그러죠. 머리띠, 허리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 허리띠나 머리띠 같은 경우는 둘레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좀 더 자세히 알려고 하면은 D자를 알아보면 돼요. 이게 D자는 한글이 여기서 생긴 거예요. 잘 봐요. 자축, 인, 묘, 진사, 오미, 신유술인데 기영, 니언, 디귿, 리얼, 미언, 묘, 시옷, 이영, 지읒, 치읒, 튀역, 티읒, 피읒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두 개가 더 있는 건데 그거는 천재께서 만드신 푸른 하늘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선천후천이 들어가서 14개 자음이 된 거 우리. 그럼 기영, 니언, 디귿 할 때 세 번째잖아. 기영, 니언, 디귿. 그럼 디귿이 왜 디귿이라고 하는지 요 나라 국민성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제가 논문을 나중에 우리가 다 공유를 할 텐데 논문에 자세하게 해놨어요. 그럼 이 D라는 말은 어디 뭐냐 하면은 어디 뭐 이렇게 할 때 특정되지 않는 어떤 장소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D는 D 곱하기 2. 특정되지 않는 장소에 곱하기 2가 뭐냐면 그게 국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국경은 늘 보면 분쟁이 일어나고 네 땅 내 땅 그거 늘 다툼이 일어나고 살돌이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띠라고 말하는 거는 결국은 12나라의 국경을 말하는 겁니다. 저게. 근데 이게 지를 그려놓고 지띠라고 하면서 아들 자자를 쓰는 거는 자나라라고 불리던 그 띠가 그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국민성이 그 곳간에 쌀축내는 쥐새끼 같았다는 말이에요. 저게. 근데 우리가 기억, 이거 뭐 구자라든가 뭐 강자라든가 기억이 들어가는 건 다 이 나라의 국민성이 거기 안에 들어가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얻은 게 뭘 얻은 건가 하면은 한자 파자뿐만 아니라 한글의 의미까지도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됐고 설명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한글 수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한글이 세계 문자가 된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군가가 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예언을 받은 사람이 또 있었던 거예요. 나 말고. 결국은 이걸 완성해낸 건 저지만은 그 100년 전부터 우리 한글이 세계 제일 문자가 된다라는 예언을 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12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요 안에 보면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기 하는 10개 있죠. 이걸 10간이라고 말을 하죠. 요 10간이 바로 천부인 거예요. 10간이 바로 천부인 거예요. 자, 저 10간이 그 간자가 저 줄기간자, 청간간자입니다. 근데 10간이 결국은 이 세상 전체를 갖다 12지로 나누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눈 건가 하면은 동방 6대 강대국,
서방 6대 강국 해갖고 12나라를 갖다가 12지라는 명칭을 부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십가는, 그 다음에 천부가 직속하는 직하라는 영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10나라가 있었는데 그 땅을 십간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말하는 갑, 월, 병조, 무기, 경신, 인계가 이 10사람이 나눠서 다스렸던 거예요. 그 땅을, 10개의 땅을. 그러니까 이 십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주역에 나오는, 자, 진손, 이곤, 태근, 강간은 후천 8결례가 그려놨는데 8명이죠. 그죠? 천재 주역에 보면은 그는 아버지, 고는 엄마, 그 다음에 지는 장남, 소는 장녀, 이는 둘째 딸, 태는 셋째 딸, 이 감은 둘째 아들, 가는 셋째 아들. 이렇게 6명의 자녀가 있었다, 이분한테. 그 10명이 다스린 땅이, 그리고 그 천재와 또 다른 이게 해서 10명이 다스린 땅이 이제 천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를 했고, 세상 학문을 주도했고, 이 인류의 학문이, 문자의 문화가 바로 이분들로부터 비롯돼 가지고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이 쓰던 문자가 있었지. 영어도 있었고. 자, 우리가 예라는 걸 하면은, 요거는 남아서 뭘 주다라는 의미고, 여기서 이자가 더해져서 예가 된 건데, 이 예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넉넉해갖고 많이 남아서 남한테 줬을 때의 결과를 말하는 게 예예요. 그럼 긍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돼서 남을 나눠줬을 때, 많이 나눠줬을 때,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예라는 어떤 굉장히 긍정적으로 줄 때 두 사람이 네네네 하고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긍정을 의미하는 게 예인데, 그 예라는 말은 보면은 되게 많아요. 우리 글자에 보면은. 바로 이제 주역의 예언을 말한 예자도 있고, 천재의 세상 입금이라는 말에 끌 예자도 있고, 우리가 예도 예자라는 예도 있고, 그 예가 굉장히 많은 게 한 100여 글자가 돼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영어로 만들래니 이 100가지를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글로는 설명이 가능해요. 한자와 한글로는 설명이 가능한 건데 저들의 글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뭉텅그려서 ye 예라고 하고 복수를 떠나서 yes라는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 퍼라고 하죠. 그죠? 퍼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보면은 뭐 슬프다 내가 이 풀어도 보다 보니까 뭐가 슬프냐라는 걸 풀어보다 슬프다는 게 뭘 슬프다고 하는 걸까라 풀다 보니까 이 퍼는잖아요. 천재께서 이게 이런 천재를 뜻한다 그러죠. 아까 한일 천재께서 이 세상을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하늘 땅 하늘 그러니까 요 안에 그 인간들이 있다는 의미를 갖고 이 피업을 만드는 거예요. 피업 할 때 그게 제일 뒤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기울어지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다 잘 살게 해주려고 하니까, 예? 해주려고 하니까, 천재께서 자신의 몸을 다 던져서 이렇게 해주려고 하니까, 이 썰은 뭐냐면은, 이 있죠, 이. 그리고 무릎팍도 썰이라고 해요. 또 썰거머니. 근데 이가 보면, 우리 다 잘 때 설검설검 기어다니죠. 얘들이 이렇게 보니까, 내가 세상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는데 정작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마치 지처럼 꼬무작대는 거 슬금슬금 기어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의지하고 다르게 세상이 따라오지 못한 걸 슬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그런 경우를 겪고 있는 거예요. 이 학문을 이룬 지는 벌써 5년이 됐는데 정작 따라오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슬프다고 하는데 우리 글은 별로 없는데 영어에 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펄이
뭐 플랜, 퍼자 들어가는 거 한번 해보십시오. 영어 잘하시는 분. 제가 한글 사전 이렇게 해다 보면은 퍼자를 쭉 찾아봤더니 전부 퍼자가 플랜 같은 그런 것들이 펄이 이런 것들이 다 자유롭게 해주려고 했다. 그게 다 관계되는 말이에요. 이거 갖고 내가 천재께 세상을 사람 살기 좋게끔 바꿔주려고 했던 그거하고 관계되는 말인 거예요. 다. 해봐요. 그냥 펄이하고 또 플랜 또 프라이버시 다 그렇잖아요. 다 그런 거에 관계되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10간이 만들어낸 이 문자 체계가 세상으로 확산돼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뭘 갖고 있느냐? 학문이 동심원이라고 하잖아요. 제일 정점에서 동심원처럼 퍼져나간 겁니다. 우리가 제일 정점의 학문을 지금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라고 하는 이 학문의 근거는 바로 세상을 다스렸던 천부가 이룩한 학문이라는 이야기, 철학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있잖아요. 대개 세뇌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그 9200년, 9300년 전이 구석기 시대죠. 제가 구석기 시대일 거예요. 시대 구분을 하면은. 그럼 구석기 시대 이러니까 사람들은 구석기 시대 이러면은 그때 그 사람들이 다 저거 돌을 쪼개서 하는 걸 무슨 석기 또 갈아서 하는 거 마석기 이런 식으로 해요. 구분을 해.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고 그때가 석기시대였다고 규정을 해버리고 자꾸 석기시대를 말을 하니까 사람들은 9300년 전에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돌도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인 줄 알아.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도 턱끝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절대 문명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이럴 수도 있어. 지금처럼 소말리아처럼 저렇게 해적신하고 다니는 그런 민족도 있고 그런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IT 강대국으로 가는 나라도 있고 미국처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부족이 돌도끼 문화가 어디서 발굴됐다고 해갖고 이게 9,000년 전에 건데 보니까 9,000년 전에 사람들 다 돌도끼 들고 살았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발상은 도대체 뭡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구석기, 그 다음에가 청동기 시대 아니에요? 청동기는 자그마치 4가지, 5가지 합금이에요, 그게. 아니, 철을 모르고, 주석을 모르고, 아연을 모르고, 인디움을 모르는 이런 합금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걸 아니까 합금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근데 7,000년 전에 묻어놨던 청동기가 비파형 동금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때 같이 묻은 철기는 다 썩어서 없어져 버렸지. 근데도 바보 같은 인간들은 청동기 시대가 철기 시대보다 앞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세뇌당한 거예요. 좀 생각하고 살자 보니까.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 조금 더 다음 시간을 조금 줄이더라도 요건 끝내고 하자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자, 이 지금 근거가 뭐냐? 두 번째, 이 학문의 근거가 또 뭐냐? 두 번째 내가 이제 옥편과 국어사전을 들고 나온 거예요. 우리 조승관 선생님 저거 공부 많이 하셨는데 혹시 국어사전 읽어보셨어요? 읽어봤죠. 옥편은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옥편도 한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요 크립톤이라는 말이 우리 국어사전에 나올까요? 잘 기억은 못하겠네요. 뭐 샤브라는 이거 어디서 얼토당토하는 말이 우리 국어사전에 나올까요? 인듐이란 말이 국어사전에 나올까요? 나오는 것도 같은데. 플루토늄, 우라늄, 바리움 국어사전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요 부분은 좀 이해가 돼 그래도. 근데 영어로 된 걸 다 쓰려고 그러면은 그거 영어 국어사전이 되겠지, 그죠? 근데 파더, 머더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이상하게 이런 글자들은 나와요. 근데 요게 그대로 옥편에도 나옵니다. 옥편에도 크립톤 극자가 있고, 바리움 패자가 있고, 우라늄 유자가 있고, 플루토늄 부자가 있는 거예요. 인듐 인자가 있는 거예요. 자, 크립톤은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등 안에 들어가는 물질입니다. 등 안에 들어가는 물질인데 저거는 공기 중에 있는 기체예요. 근데 200만 분의 1, 300만 분의 1로 밀도가
극히 찾아보기, 우리는 도저히 본래 볼 수도 없는 물질이에요, 저 물질이. 근데 이 물질이 요 안에 들어감으로 해서 그 옛날 백열전구 필라멘트 아시죠? 그 필라멘트가 등이 깨지고 보면 불이 빨갛게 그 불이 들어오고 말아요. 촛불처럼. 근데 깨지지 않고 그 안에 크립톤이라는 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빛이 확산이 돼서 전체가 다 이렇게 밝아지는 겁니다. 이 크립톤이라는 물질을 갖다 알았던 사람이 9300년 전에. 그리고 바리움이 뭔지 혹시 또 아십니까? 이 바리움도. 장기 엑스레이 찍을 때 바리움 액을 근데 이 크립톤과 바리움을 섞으면 이게 우라늄이 되는 거예요. 얘는 우라늄, 그러니까 얘는 크립톤과 바리움을 섞으면 우라늄이 되고, 우라늄을 다시 가공을 하면 플루토늄이 되는데, 요걸 다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나오는 유물들 이렇게 보면은, 열화성 변형 물질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도저히 거열이 아니고는 어떻게 그런 변형이 일어날 수 없는 물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같은 게 녹아서 다시 그냥 4,000도, 5,000도, 6,000도, 그러니까 이게 핵물질이 아니고 핵폭발이 아니고는 도저히 그 열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이, 그 열형 변형 물질들이 발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딱 말하는 게 외계인 딱 얘기하는 거예요. 외계인이 왔다 갔다 뭐 이렇게. 물론 이 청부 사람들이 외계인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핵심적인 거고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한글이라는 이 문자가 9300년 전에 한자하고 같이 만들어졌다고 했더니 그 미친 소리를 하고 있냐. 세종대왕이 만드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자, 이 사전을 보면은, 이 국어 사전을 보면 이게 1964년도에 만들어진 사전이에요. 그보다 그 전에 것도 국어 사전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건 이게 다예요. 그런데 이 국어 사전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물론 미국은 1945년도에 벌써 핵을 알았어. 플루토늄, 우라늄을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폭발하는지까지 알았어. 그래서 히로시마 핵을 터뜨렸어. 그런데 우리는 그거 몰랐어, 이거. 근데 하물며 한글 학자들이 이거 플루토늄, 인디움, 플루토늄, 우라늄, 바리움, 크립톤 이걸 다 알았어. 그러면 글자를 여기다 넣었을까요? 옥편에 편집을 했을까요? 그럼 그 다음에 모샤브는 뭔데? 이 모샤브는 내가 하도 이상해서 이스라엘 공동 칠학의 한 형태라고 요거 적어왔어요. 국어 사전마다 이게 다 있어요. 그럼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은, 자, 요러한 것들이 써진 어떤 책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베껴서 결국 우리가 지금 현대판 옥편이, 국어 사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근거는 어디에 그게 있었냐? 이런 글이 있었냐? 그건 뒤에 넘어가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문은 청부학은 저 옥편과 국어 사전을 뿌리로 삼는 학문이에요. 우리가 가장 신뢰할 만한 책은 국어 사전과 옥편입니다. 인류가 그 이상을 신뢰할 수 있는 책이 없어요. 왜냐? 다 사견들 적어 놓은 거거든.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어 사전에 공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안 나오는 거. 장자는 나옵니까? 안 나와. 노자는 나옵니까? 안 나와. 주자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왜 그러냐? 우리가 천부의 맥을 연 한결이 아니에요. 한결에는 진화인들의 학문을 치지 않았다고. 그런데 그 이상한 인간들이 주자학이라는 걸 갖다 역수입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원래 지들 건 내놓고 냅두고. 더 자세한 이야기는 왜 그랬는지 더 자세한 이야기 나중에 해드릴 테니까 그랬던 거예요. 자, 결정적으로 이거 모샤브라는 건 이스라엘의 공동 칠학의 한 형태인데 그것도 영어로 되어 있다. 우리말로 된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우리 국어 사전에 있어요. 이거는 제가 율곡양성사업단 정관을 쓰면서 거기에다가 경제
혁명을 완전히 우리가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경제 체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첨부에서 그걸 실천을 했던 거예요. 그게 정책이 보시라는 경제 정책인데 그 보시라는 경제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 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첨부라는 데는 고려 조선에 이어져서까지 그 사람들도 계속해서 세계인들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사합을 한 말이 이스라엘 한 공동 실학 형태인데 요게 보시라는 경제 정책이 실천되고 있는 동네 한 그 모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어사전에 넣어놓은 거예요. 누군가는 그 조선의 부패한 임금들이 권력자들이 국민들을 착취하고 저렇게 했는데 그렇지만은 누군가는 찾아내서 이 혁명을 이뤄내라. 국민들 중심 이 세상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자료를 넘겨주려고 그 몰래 기록을 다 남겨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 잡는 학문은 바로 옥편과 국어사전을 뿌리 잡는 학문이고 그 다음에 이 사서오경의 이 지금 옥편과 국어사전의 전체 내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을 하면은 결국은 사서오경 내 이야기가 그대로 거기 다 있다는 거예요. 주역 이야기도 다 있다. 불경 이야기도 많이 있다. 이거 무섭잖아요. 사실은 불경 이야기도 우리 주역 이야기도 우리 옥편 보면 되고 국어사전 보면 됐던 거예요. 자, 마지막 취지인데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러면 첨부하기 목적한 바는 뭐냐? 요거 다 끝내고 좀 쉬자고요. 목적한 바가 뭐냐? 제가 경물취지라고 했습니다. 자, 봐요. 격자는 격식격자입니다. 아까 제가 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벼는 벼를 이제 도정하고 나면 남는 껍데기 있잖아요. 근데 벼라는 말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껍데기에다가 겨드랑이 같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몸의 중심이라기보다는 곁까지 불과한 껍데기 같은 걸 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격은 껍데기가 그 변형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격식이라고 말을 하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지만은 저한테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입은 수트가 보이는 거고 구두가 보이는 거고 와이셔츠가 넥타이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이 격식 격자를 옥편에 찾아보면 이렇게 많은 자의들이 있습니다. 우린 격식 격자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배워왔고. 근데 이걸 제가 네이버 한자 사전에 그대로 복사를 해온 거예요. 한자도 안 빼고. 근데 이게 보면은 세보지도 않아서 하도 많아가지고. 저 격식을 가지고 설명할 게 그만큼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우리 한글 사전은 바로 이걸 보고 만드는 거예요. 글자 하나씩 주워 모아서 6.25 끝나고 그냥 10년 동안 누가 한글 학자가 만드는 게 아니고 조선에 황실에서 내려오던 옥편이 있었고 옥편에 한글로 만들어 설명이 있었다는 이야기, 글자에 대한.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해서 만드는 게 우리 한글 사전인 거예요. 그거 보여주려고 제가 이거 다 복사해 온 겁니다, 지금. 납득이 가죠? 자, 경물이라고 하는 물은 뭐냐 하면은 저게 소우변의 말물자입니다. 아니, 물이라고 하면서 소라고 하면서 뒤에는 말물자를 써놓은 거예요. 부정어잖아, 이게. 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물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면 선물할 때도 보면 소우자가 들어가서 그 선물의 어원이 결국은 고기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도 많은데 경물이 뭐냐 하면은 대학에 우리 사서 중에 제일 먼저 배우는 대학에 나오는 말인데 경물취지 나오는 그 이야기예요. 경물이 뭐냐 하면은 사물을 이치를 궁구하고 난 다음에 사물의 그 껍데기를 다 알고 난 다음에 취지 그 다음에야 알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물을 보면은 소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건데 소가 아니고 그럼 뭐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한테 다른 걸 가르쳐 줄 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옛날에 견우라고 불렸던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아닌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라는 설명이에요. 이게 지금. 그것이
마치 하도 설명이 좋고 사람들이 많이 다 우러러보는 게 되다 보니까 저 물건 물건 났네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 물자라고 하는 거죠. 그걸. 자, 취지가 뭐냐? 알매 이런다는 게 뭐냐? 숱한 학자들이 도행을 하는 사람들이 저걸 갖고 범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사과를 2개를 그려놨습니다. 이게 뭔지는 아시죠? 사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거는 이게 사과인 걸 아는 걸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학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학자는 얘 품종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얘가 어떤 종인지도 알아야 되고, 얘 개화 시기가 어떤 건지도 알아야 되고, 꽃이 어떤 색깔 꽃이 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꽃은 어떻게 솎아주는 게 가장 좋은 소출을 내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거름을 줘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어느 때 거름을 주는 게 시비하는 게 가장 좋은지도 알아야 되고, 그걸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취지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저 알지자는 화살시자죠. 화살은 뭡니까? 궁사가 관역을 한 개 쏘죠. 그러면 쏜 사람은 화살이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요. 한 방향으로 날아가죠. 한 방향으로 날아간단 말이죠. 그 화살이 날아가는 방향처럼 나라나 백성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면 정확하게 되는지를 보다 풍요로워지는지를 그걸 안다는 걸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께서 경물치지를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치고 싶었던 가르침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치를, 사물의 이치를 그 껍데기부터 시작해서 속속들이 다 알아서 결국은 인간 세상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경물치지라는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이제 장구벌레, 왜 이 강의 제목을 장구벌레의 꿈이라고 했는지 이제 대충 짐작이 되시죠? 장구는 제가 앞서서 판을 벌리겠다는 이야기고, 벌레 설명까지 할까요? 벌레는 우리 저 벌 있죠, 벌. 앵앵하는 벌도 있고, 또 잘못했을 때 벌 받는 것도 있죠. 그것도 벌이라고 하죠. 근데 레자는 그 실을 잡는 물레방아나 또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이 벌레란 말이 마치 계속해서 벌 받는 것처럼 배를 땅에 대고 기어다니는 게 벌레의 삶이에요. 전체 벌레 삶이라고. 근데 그 벌레의 삶을 종식하고 우아하는 순간에는 우리 보통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천하를 오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장구벌레 역할을 할 테니까, 바닥 박박 길 테니까, 여러 선생님들께서 함께 해 주셔가지고, 결국은 이 세상에 사람들 만한 세상, 사람 살만한 세상, 그 다음에 내 아이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내일 걱정 안 하고, 먹거리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판을 벌려주자는 얘기, 만들어주자는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정치인을 끌어모을 수도 있고, 우리가 가르칠 수도 있고, 그들이 부족하면 우리가 공약사항을 우리가 만들어서 제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고,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스텝도 그렇고, 우리 형님도 그렇고, 정치 이야기 좀 하지 말아라. 또 하시는 말씀이 제발이지 부탁인데, 있던 종교적으로 그러지 말아라.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박 선생님, 또 김 선생님, 제가 어떤 동생이를 원하십니까? 빌빌 하는 것보다가 대차게 치고 나가는 리더십이 있는 선생님을 원하지 않습니까? 치고 나가자니까. 내가 벌레짓을 내가 할 테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가 가진 학문이 세계 최고인데 무슨 뭐가 두려워. 자, 조금 쉬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